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경험해 봤을 법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중년에 친했던 친구가 나이 들수록 점점 불편해지는 이유. 이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친구는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특히 오랜 세월 함께한 친구들은 우리의 역사이자 현재이며 때로는 미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끔 그렇게 소중했던 친구와의 관계가 세월이 지나면서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이유는 가치관과 생활 방식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아마도 우리의 가치관일 것입니다. 20대 때는 친구들과 밤새 술을 마시며 세상을 바꾸겠다고 호기롭게 이야기했던 우리가 어느새 40대가 되어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때로는 오랜 친구와의 관계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친구는 여전히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며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반면 다른 친구는 가정을 꾸리고 안정적인 직장에서 일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서로의 선택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아직도 그렇게 위험한 일에 도전하는 거야? 넌 왜 그렇게 재미없는 삶을 사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화의 주제도 줄어들고 만남의 빈도도 줄어들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 친구와 경제 성장을 중요하게 여기는 친구 사이에 갈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한 친구는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을 추구하며 육식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반면 다른 친구는 편리함을 추구하며 자가용을 선호하고 육식 위주의 식단을 고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단순한 취향의 문제를 넘어 서로의 가치관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관점을 통해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변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입니다. 내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 너에게 행복을 준다면 나는 그것을 존중해. 이런 마음가짐으로 서로를 대한다면 가치관의 차이는 오히려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경제적 격차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각자의 경제적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이는 친구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친구들과 가까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같은 학교, 같은 동네, 비슷한 가정 환경 등이 우리를 친구로 만들어주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각자의 선택과 운, 그리고 노력에 따라 경제적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 동창 중 한 명은 대기업 임원으로 승승장구하는 반면 다른 한 명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생계를 꾸려나가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친구가 만났을 때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가령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친구는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나 해외여행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친구에게는 이런 제안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죠. 반대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친구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이를 거절하는 것도 들어주는 것도 쉽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 격차는 단순히 돈의 문제를 넘어 생활 방식과 가치관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소득자는 자신의 성공이 순전히 자신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는 사회 구조적 문제나 운을 더 크게 보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우정이라면 이런 경제적 격차를 넘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친구라면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만한 활동을 제안하거나 때로는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되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배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친구라면 자신의 상황을 솔직히 털어놓고 함께 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우정은 돈으로 살 수 없어. 이런 마음가짐으로 서로를 대한다면 경제적 격차는 오히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배려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간 관리와 우선순위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중년이 되면 각자의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20대 때는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삶의 큰 부분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학교가 끝나면 당연히 친구들과 어울렸고 주말이면 늦잠을 자다가 친구들과 약속을 잡곤 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직장에서의 책임이 커지면서 업무 시간이 늘어나고 야근도 잦아집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면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집니다. 자기 개발에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새로운 취미를 갖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친구는 주말마다 골프를 치며 인맥 관리에 열중하는 반면 다른 친구는 가족과 함께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주말마다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할 수도 있죠. 이렇게 각자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면 자연스럽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게 됩니다. 언제 한 번 만나자는 말이 점점 더 의례적인 인사로 변해가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또한 만남의 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몇 시간이고 앉아서 아무 얘기나 하며 시간 가는 줄 몰랐지만 이제는 정해진 시간 안에 필요한 대화만 나누고 헤어지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반드시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한정된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리고 의미 있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주 만나는 대신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만나는 약속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서로의 일정을 고려해 융통성 있게 만남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보다 질입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서로에게 집중하고 진심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바쁘지만 너와의 시간은 언제나 소중해. 이런 마음가짐으로 서로를 대한다면 시간 관리의 차이는 오히려 만남의 질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미해결된 과거의 갈등입니다. 오랜 친구 사이에는 크고 작은 갈등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갈등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채 쌓이면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갈등 상황을 겪게 됩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많은 갈등이 생길 수 있죠. 대부분의 경우 이런 갈등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거나 잊혀집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창 시절 같은 이성을 좋아하게 되면서 서로 간에 미묘한 감정이 생겼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지만 그 감정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로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사업 파트너로 함께 일하다가 의견 충돌로 인해 사업이
실패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서로를 탓하지 않고 넘어갔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상대방을 원망하고 있을 수 있죠. 이런 미해결된 갈등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오해였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큰 벽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서 과거의 기억들이 미화되거나 왜곡되어 더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때 내가 그렇게 말하지만 않았어도 우리 사업이 성공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마음 속에서 자라나 현재의 모든 불만족한 상황을 그 친구 탓으로 돌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때 내가 내 마음을 이해해 줬더라면 우리 관계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식의 생각이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해결된 갈등은 현재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서로 만날 때마다 과거의 불편했던 기억이 떠올라 대화가 어색해지고 자연스럽게 만남의 빈도도 줄어들게 됩니다. 심지어는 공통의 친구들 사이에서도 어색한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를 내어 과거의 갈등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일에 대해 미안해. 내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먼저 손을 내밀어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자신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솔직하게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과거의 갈등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비난이나 책임 추궁이 아닌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행동해서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라는 식의 공격적인 태도보다는 그때 상황에서 나는 이런 감정을 느꼈어. 넌 어떤 마음이었니? 라는 식으로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중재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공통의 친구나 전문 상담사와 함께 대화를 나누면 더 객관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의 갈등을 해결했다고 해서 곧바로 예전과 같은 친밀한 관계로 돌아갈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를 다시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우정은 과거의 실수보다 더 크고 강해. 이런 마음가짐으로 서로를 대한다면 미해결된 갈등도 극복하고 더 깊고 성숙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5번째로 성격과 취향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성격과 취향도 변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맞았던 성향이 세월이 지나며 맞지 않게 될 수 있죠. 우리는 보통 사람의 성격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성격과 취향은 꽤 많이 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경험, 책임감의 증가, 가치관의 변화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젊었을 때는 활발하고 모험을 즐기던 친구가 나이가 들면서 조용하고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향적이고 조용했던 친구가 나이가 들면서 더 외향적이고 사교적으로 변할 수도 있죠.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때로는 오랜 친구 관계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함께 즐겼던 활동들이 이제는 한쪽에게만 의미 있는 것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젊었을 때 함께 록 콘서트를 다니며 즐겼던 친구들 중 한 명이 클래식 음악에 심취하게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제 그 친구에게는 시끄럽고 흥분된 분위기의 록 콘서트보다 조용히 앉아서 감상하는 클래식 공연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술자리를 즐기던 친구가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금주를 선언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술자리가 주된 만남의 장소였다면 이제는 새로운 만남의 방식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취미의 변화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젊었을 때는 함께 축구를 하며 주말을 보냈던 친구들이 나이가 들면서 한 명은 여전히 운동을 즐기지만 다른 한 명은 독서나 영화 감상 같은 정적인 취미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때로 서로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넌 왜 그렇게 변한 거야? 예전에 너는 어디 갔어? 이런 생각들이 관계의 균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관계를 더욱 깊고 풍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변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입니다. 내가 변했다고 해서 우리의 우정이 변할 필요는 없어. 이런 마음가짐으로 서로를 대한다면 성격과 취향의 변화는 오히려 관계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의 새로운 관심사나 취미를 공유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클래식 음악에 빠진 친구와 함께 콘서트에 가보거나 건강에 관심이 생긴 친구와 함께 운동을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서로의 새로운 모습을 이해하고 공통의 관심사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과거의 추억을 함께 회상하며 옛 감정을 되살리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록 페스티벌 갔던 거 기억나? 그때 정말 재미있었지. 이런 식으로 과거의 추억을 나누면서 현재의 변화된 모습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화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의 모습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서로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함께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어. 이런 마음가짐으로 서로를 대한다면 성격과 취향의 변화는 오히려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6번째 이유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차이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소통하는 것을 선호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때때로 오해와 불편함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대부분 비슷한 방식으로 소통했을 것입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만나 직접 대화를 나누거나 전화를 걸어 길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의 소통 방식도 다양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한 친구는 여전히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이 친구에게는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가장 진정성 있는 소통 방식일 것입니다. 반면 다른 친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짧은 메시지나 이메일로 소통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소셜 미디어를 통한 소통을 들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플랫폼을 통해 자주 근황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이런 방식의 소통을 피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사적인 정보를 온라인에 공유하는 것을 꺼릴 수 있죠.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차이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주 연락하기를 원하는 친구와 가끔씩 만나는 것을 선호하는 친구 사이에서 내가 나를 소홀히 한다거나 넌 왜 이렇게 끈질기게 연락하는 거야? 라는 식의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한 소통에서는 말투나 표정 같은 비언어적 요소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농담으로 한 말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거나 짧은 답변이 무관심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의 소통 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선호하는 방식이 있다는 걸 알아. 우리 서로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태도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때로는 상대방의 선호하는 방식에 맞춰주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접 만나는 것을 선호하는 친구라면 정기적으로 만남을 갖되 그 사이에는 간단한 메시지로 근황을 전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통의 질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통의 질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든 서로에게 집중하고 진심을 담아 대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짧은 메시지라도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을 담아 보내는 것, 오랜만에 만나더라도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우정은 어떤 소통 방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 이런 마음가짐으로 서로를 대한다면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차이는 오히려 우리의 관계를 더욱 다채롭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중년의 친구 관계가 불편해지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치관의 변화, 경제적 격차, 시간 관리의 차이, 과거의 갈등, 성격과 취향의 변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차이 등이 그 이유였죠. 이러한 변화들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모든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들이 반드시 관계의 단절로 이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를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성숙한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변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 그리고 관계를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대화를 시도하는 용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들이 결국 우리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고 깊이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오랜 친구는 매우 특별한 존재입니다. 함께 웃고 울며 보낸 시간들,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했던 순간들, 그리고 함께 성장해온 과정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관계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계의 형태나 소통 방식은 변할 수 있지만 그 본질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우정이 나이와 함께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친구 관계가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꼭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어떤 의미였는지,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앞으로도 비슷한 내용의 영상들을 계속 만들어갈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